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활기찬 인생을 기원하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중년들에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헬리코박터 제균 여부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헬리코박터 제균에 대한 체험적 수기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본의 암 전문의인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 선생님의 견해를 덧붙여서 새로운 에디션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좋은 참조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체험한 표준 치료는 이렇습니다. 제가 국가검진을 받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위험 정세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쳐간 흔적이 있다는 개념이죠. 위험 정세가 있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과 결합이 되면 위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은 항생제를 4주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4주간 항생제 먹는 것쯤이야 쉽게 생각을 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그 약을 매일 복용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식후에 복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렵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해당 병원에 찾아갔더니 원래 약을 처방했던 의사 선생님은 비번이라 안 계시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를 하셨습니다. 진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방한 약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가 처방되었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를 제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4주간 지속해서 복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1주간 복용했더니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우시면 좀 참았다 또다시 1주간 지속해서 드시고 또 힘드시면 또 참았다가 1주간 지속해서 이렇게 4일을 지속해야 헬리코박터균이 제균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표준 치료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토가 나고 설사나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약을 복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도 해봤더니 코로나까지 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면역력이 약화되면 이렇게 코로나가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산균 음료를 마시거나 하면 헬리코박터 제균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약의 부작용 때문에 제균 치료를 역시 중단했다는 분도 계셨고, 그 중에는 잘 받았다는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음 날부터 집에 있는 와인식초를 큰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2스푼씩 유리컵에 따르고 그리고 유리컵에 200ml 정도의 생수를 가수해서 매일 아침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음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과 약정이 되어 있는 호기성 테스트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찾아가서 호기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 오늘 일본의 곤도 마코토 박사의 견해를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해는 암의 역습이라는 전나무 숲에서 발간한 곤도 마코토 박사가 기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헬리코박터 제균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제균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위암 발생률이 더 높게 나왔다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사망률은 더 적습니다만은 식도암 발생이 더 많아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헬리코박터 제균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에 비교해서 오히려 사망자 수는 같더라. 그런데 이제 식도암 부분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면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식도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 제균에 따라서 식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한 항생제를 일주일간 드시다 보면 대장염이라든지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염이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결국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코로나 걸리고 또 구토나고 설사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 위에 붙어 있는 헬리코박터균 제균이라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하는지 좀 생각이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MOT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MOT는 Moment of Truth라는 약자인데 진실의 순간을 뜻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만나는 각 접점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는 좋은 점을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잘 설명하는 것도 진실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의 순간 MOT는 사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곤도 마코토 박사는 이렇게 걔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란에서 또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줄인다는 그 상관성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이분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중용 여러분, 헬리코박터 제균 과연 필요한가는 생각부터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평소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와인 식초라든지 유산균 음료 복용을 통해서도 이것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위에는 이렇게 헬리코박터균과 같이 나쁜 균도 있지만 유익한 균도 있습니다. 유익한 균이 있어서 유익한 균이 항상 나쁜 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를 무대뽀로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 인체의 유익균마저 사멸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방송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가 가셨을까요?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은 이번 한 주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활기찬 인생을 기원하며 한 주간 후에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